김희석 오늘 색다르게 모자를 썼네요. 아유 오늘 특별한 게스트. 네. 아니 여기 민주당이네 이 친구. 미안해. 이거 오늘 파란색 넥타이밖에 이게 트루 컬러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가 봐요. 아 실망이네. 진짜 이 친구. 아니 왜냐면은 김희사가 이렇게 빨간 모자 쓸 걸 알고 저도 맞춰주기 위해서 똑같이 빨간 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방송에서만 쓸 수 있는 모자예요.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나가서는 맞나요? 총 맞아요. 총 맞아. 텍사스나 이런 저기 오클라호마, 캔자스에서는 영국 취급을 받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PV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거 세이프 존. 네, 해변가. 토렌스를 내려가면서 이제 가디나가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노. 예. 샌디에고 쪽은 좀 괜찮지 않아요? 샌디에고 좀 괜찮아요. 그리고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괜찮고. 그렇죠. 좀 약간 그 베이커스필드 가면은 영웅 취급 받거든.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선택적으로 이거 쓰고 나가야 돼요. 이거. 예, 그래서 뭐 국제 정세 플러스 미국 정치 전문가시고 뭐 유튜버로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서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 그리고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10월 유신과 국제정치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 책이죠. 전쟁과 국제정치 2020년에 내셨는데 이춘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유튜브로만 예전부터 봤거든요. 특히 이제 2020년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유튜브로만 봤다가 전화 통화는 몇 번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직접.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난 건 오늘인데 너무 반갑고요. 네네. 이번에 그 한반도 안보 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십니다. 토요일에 오전 11시에 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하나요? 2시간 정도 이렇게 뭐 Q&A 시간까지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이 11시부터 한다고만 돼 있고 끝나는 시간은 아직 없어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장소는 오후 6시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장소는 한인타운 이제 용수산 식당에서 하고 뭐 세계 한인 교민청, LA지부, OC지부 그리고 미주 청교도 신학원 그리고 미주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최를 네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네. 자주 오셨죠, LA에는? 그럼요. 미국 강연도 자주 오는 편입니다. 하셨고. 강연도 자주 오고. 예. 살아보셨던 적은 있나요? 이제 LA에서 좀. LA에서 살아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뭐 산 기간을 다 합치니까 한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미국에서. 왜냐면 여기서 학교도 이제 좀 다니셨죠. 학교를 유학을 여기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니까 벌써 몇십 년 됐죠. 80년대 초반에 한 7, 8년 미국에 있었고. 예. 그리고 제가 오하이오 대학에 와서 2년 동안 또 공부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냥 드문드문 뭐 한 달, 두 달씩 온 적은 또 여러 번 있고. 네. 특별히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레이건 시절하고 캘리포니아하고 그때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너무나 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레이건 시절 캘리포니아가 제가 제일 좋아하던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맞아요. 그 당시에 보수적이었죠, 캘리포니아. 그렇죠. 지금 그 미국의 버클리 대학을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해방구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해방된 곳.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그렇죠. 색채가 자본주의하고 너무 먼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많이 좌경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가장 급진 미국의 진보죠. 좌파는 경제적인 좌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르크시즘적 좌파는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문화적 유년이 가미가 된 겁니다.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가족을 파탄시키지 않고서는 공산주의 사회를 못 만든다. 사회주의가 안 된다 해서 가정 파괴하는 문화 그 마르크시즘. 그래서 그 가정을 파괴하려면 남녀를 없애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지금 미국이 남녀를 없애는데 좀 약간 그런 뭐 성전환 어젠다나 뭐 이런 게 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는 그건 한 세대밖에 못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계가 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리프로덕션이 안 됩니다. 그렇죠. 리프로덕션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호모는 애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성 커플들이 자녀들도 많이 입양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입양도 못 하고 그 자녀 자체에 대해서 콘셉트이 부정적이니까 자기네가 더 중요하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통계 보면은 그 크리스찬 콘서버티브가 애를 2.7을 낳습니다. 평균. 2.7. 그냥 이 인구 통계학을 그냥 대입을 시키면은 한 50년 후에는 미국 가정이 다 기독교 보수로 바뀔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안 낳는 그런 저쪽은 애를 안 낳고
기독교만 재생산이 안 되고. 게다가 둘 낳잖아요. 그죠? 둘이죠. 저도 둘 낳았어요. 예. 둘입니다. 그러니까 둘. 근데 몰몬교는 4.9명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몰몬이 아니고 무슬림이.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그 논객을 들었는데 그 패트릭 벳 데이비드라고 그 보수 논객 본인은 보수가 아니고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보수 성향을 띠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뜨고 있는 그런 유튜버인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크리스찬하고 무슬림하고 이렇게 좀 연대를 하면 그 보수 세력이 커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슬림 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 성향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 이슈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이슈를 제외하고는 다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공화당 세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 근데 왜냐면은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인구는 기독교, 개신교 쪽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 민주당 쪽에 원동력 중 하나가 원동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불체자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600만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불체자 중에서 이제 카톨릭 라틴이 있잖아요, 또. 좀 이렇게 성당을 많이 다니면서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그쪽 기독교가 그렇죠.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급속히 줄지 않는 이유가 그 남미에서 오는 사람 중에 백인들이 있고 카톨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인 인구 비율도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 스페인 사람은 백인으로 치잖아요. 말만 히스파닉이라고 그러고.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영화배우 누구죠? 그 여자 유명한 영화배우 쿠바 출신 영화배우 네,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 I don't know. 근데 그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디아즈. 캐머런 디아즈. 백인이잖아요. 백인이거든. 근데 라티노라고. 캐머런 디아즈가 쿠바 쪽이에요? 쿠바 사람. 아니 이게 그 좀 돈 많고 잘 사는 그 멕시칸들 보면은 백인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백인이더라고. 그 멕시코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 중에서 백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백인 인구가 미국에서 생각보다 빨리 줄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흑이 맛있어. 저는 이제 사실 그 박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그 전에 이제 대화를 나눴지만 제가 막 공화당 성향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좀 했었습니다. 그 독립이라고 저는 인디펜던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오바마도 지지를 했었고 근데 오바마 8년 동안 집권 8년 동안 굉장히 미국이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고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오바마 그때부터 이제 그 특히 흑백 인종 간 갈등이 이제 일어났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게 기대했죠. 기대를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들어오고 BLM 그리고 거기에 오바마가 조금 더 가스라이팅을 한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보면은 PC도 너무 좀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트레이븐 마틴 같은 경우에 그 경찰 때문에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친구 트레이반이 내 아들일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가스라이팅 하면서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제가 이제 유학을 80년대 했으니까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과에 내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오바마처럼 생긴 흑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나랑 이제 뭐 가까다 뭐 그 얘기하면서 어느 날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 우리 과에서 인종차별을 받냐? 대학원 박사과정인데 그랬더니 나보고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가 그 여기 교수들이 너를 인종차별하는 나는 건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 너는 학점 중에 B가 있냐? 그래서 내가 B가 절반이지. 그랬더니만 거봐. 나는 다 A거든. 백인 교수가 나한테 B를 못 줘. 내가 흑인이라고. 오히려 굉장히 깨어있는 흑인하고 얘기를 한 거네요. 흑인 학생하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80년대에서부터 유학을 오셔가지고 여기에 그 affirmative action하고 이런 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이건 unfair, racist라 했는데 이게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맞아 하면서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는 아직까지 다 A를 맞았고 끝까지 A를 다 맞아서 4.0으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거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사실이야. 라고 딱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다는 그런 너는 의지가 보이네요. 교수들이 인종차별을 안 하니까 B도 막 준다 이거야. 자기는 흑인이라서 백인 교수들이 B를 못 준다. 자기는 그게 너무 화가 난다. 약간 레리 엘더 같은 의견. 레리 엘더 같은 의견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한국에서 이제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은 옛날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불쌍하니까
돈도 뭐 900불 이하 훔치면은 그냥 훈방 안 해준다면요. 예, 뭐 이거는 오히려 더 인종차별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거꾸로. 예. 그래서 지금 사실 affirmative action 혜택을 받고 대학에 간 흑인 학생들이 라리 엘더 나와요.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그런 거는 별로 지적을 안 하잖아요. 예, 그게 참 안 좋은 거다, unfair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뺏는다. 예를 들어서 주립대학 좋은 데 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MIT에 갔다가 퇴학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퇴하는 거예요. 예. 그 MIT 정도면 뭐 참 수재들 학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흑인의 수재가 당연히 있죠. 근데 지금 동양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밀리잖아요. 그렇죠. 많이 밀렸죠, 그동안에.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이 좀 어떤 뭐 변화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능력껏 하는 거가 맞는 거죠. 저도 사실 affirmative action에 있어서는 그전엔 좀 조금 지지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흑인 학생이 민주당 맞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학생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렇게 아이비리그에 그러면은 성적 순대로 따르면은 그렇죠. 그런 황인종만 제일 많죠. 왜냐하면 또 흑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70-80%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라리 엘더 얘기를 들어보면 라리 엘더도 보수 논객이긴 하지만 그 친구도 지금 대선 후보로 출마했거든요. 나왔죠, 공화당. 근데 그 라리 엘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빈곤한 데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대요. 고등학교. 근데 거기서 자기가 1등하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다고 하는데 잠깐 여름 학기 동안에 이렇게 좋은 동네에 가가지고 유대인 동네에 갔나 봐요. 근데 자기가 못 따라가겠다는 것을 새로운 그때 느꼈다는 차원이 거예요. 생긴 거죠. 그럼 그것만 놓고 볼 때 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분위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라리 엘더가 그 얘기한 거예요. 졸업 못한다고. 결과적으로는 흑인들이 피해 본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동의가 된. 또 어떻게 보면은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affirmative action 혜택을 받아서 있어서 좀 컬럼비아도 가고 이렇게 하버드도 간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장일단 있는데 저희 아시안들한테는 분명히 affirmative action이 손해가 되죠. 저도 지금 반대합니다. 이제는. 아시아 사람도 공부 잘하는데 그 아시아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죠, 오히려. 그게 레이시즘이잖아요. 그게 인종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오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차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그런 특별 강연 하시는데 이제 토요일 날 하시는데 오전 11시부터 용수산 식당 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요. 그 저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짧게 좀 프리뷰 부탁드려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세계 갈등 구조가 냉전 시대하고 아주 다릅니다. 냉전 시대 때 저쪽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별로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과연 공산주의한테 이길까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러던 세월이 소련이 무너짐으로 끝났고 그 미국 독주의 사상이 됐는데 미국한테 덤벼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테러리즘입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그 전쟁에서 미국이 지금 대충 승리를 거둬가고 있고 다시 이 국제 정치의 원칙적인 싸움이 되고 있는데 다른 강대국이 나와서 미국하고 지금 맞먹고 있는데 그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 시대에 미국의 적은 누구냐? 그 얼마 전에 미국 하원 외무분과 위원장이 미국 정부한테 우리의 적을 순서대로 나열해달라. 탑5 뭐 이렇게 넷이 나열됐는데 1 중국, 2 러시아, 3 북한, 4 이란. 그 요 네 나라를 해결하면 다시 미국의 시대가 옵니다. 그 1번 중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북한, 4위가 이란. 근데 요 네 나라를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유라시안 딕테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유라시안 딕테이터십스. 그러니까 유라시아의 독재국가 네 나라. 근데 그 네 나라랑 지금 첨예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자유진영의 대표들입니다. 서방국가들이죠. 서방국가들인데 그래서 지금 놀라운 거는 프랑스, 독일, 영국이 아시아에 와서 중국하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엊그제 프랑스 비행기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 전투기랑 같이 날았습니다. 그리고 요 몇 달 전에는 독일 전투기가 일본 가서 후지산 옆으로 일본 전투기랑 같이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그러면 이게 독일, 일본은 80년 전에 미국의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 두 나라가 우리 미국 편이야. 너의 새로운적인 중국하고 싸울 때 우리가 너네 편 할 거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유진영 대 유라시아 딕테이터십의 싸움인데
거기에서 한국이 취하던 입장이 지난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죠. 중국 눈치도 안 볼 수 없고. 우리 편이야. 그렇죠? 예. 그리고 너는 우리 편인 일본하고는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고 중국하고는 잘 지내고 있고 미국은 동맹이라고 그러면서 진짜 동맹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최근까지 이 싸움이 시간이 오래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논쟁이 나오기를 뭐냐면 한국을 어떻게 할 거냐. 한미일 삼각동맹이 제대로 되면은 이 싸움은 옛날에 냉전하고는 상대도 않게 쉬운 싸움인데 한국이 이게 포지션이 너무 애매한데 빼고 가자가 사실상 결론이었습니다. 아, 한국 빼고 가자까지 한국은 갔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을 빼고 일본하고만 잘 뭉쳐도 인도도 우리 편 됐고 베트남도 우리 편 됐고 필리핀도 우리 편으로 오고 있고 한국을 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한국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한국은 망하는 거죠. 좀 한국이 좀 약간 곤란한 상황 아닌가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 근데?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중국 편도 안 되고 미국 편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 편도 못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 입장에서 우리의 그 혈맹은 미국이 많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버리기 싫은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저도 모르고 있다가 한 몇 년 전이에요. 이화여자대학에서 그 미국 관련 세미나를 하는데 서울에 와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당신들 교수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거요. 당신들은 중국에 작년에 100을 팔았어. 미국에다가 40을 수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훨씬 중요하다라고들 알고 있는 거 아니요. 다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대중 수출액 100, 대미 수출액 40. 근데 그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국으로 간 100 중에서 마지막 종점이 미국인 것이 70 내지 80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100을 팔았는데 부속품을 판 겁니다. 그럼 중국이 그거를 조립해 가지고 상표는 한국 상표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로 미국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중국에 판 100 중에서 70 내지 80이 미국으로 다시 간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 계산으로는 미국은 40에다가 70 내지 80을 더해야 되고 중국은 100에서 70 내지 80을 빼야지 진짜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물건을 $100짜리를 샀는데 보니까 삼성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미국에 판 적이 없는 겁니다. 중국에다 판 거예요. 부속품을. 그럼 중국이 조립하고 자기네 그 부속품 조금 넣고 그래서 미국에다가 팔아서 100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려는 100불짜리 우리 물건은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한 것이지 미국에 수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더 중요한 거로 나오는데 다 계산하면 미국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항상 더 중요해요. 작년에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했는데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나라는 어디냐. 미국이라는 대답이 70%가 넘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2위는 어디입니까? 보면 이게 추세가 좀 이렇게 많이 2위가 중국인가요? 2위는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하, 이게 미국이 안 사가면 우리가 중국에 팔 일이 없구나. 좀 이 젊은 층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층이 더 합니다. 젊은 층은 어디까지 민족주의가 됐냐면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것을 금해야 된다까지 나갑니다. 젊은이들은. 아주 그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최근에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친중론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짱깨주의 제목을 짱깨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을 짱깨라고 하고 비하고 비꼬고 그러는데 짱깨주의를 비판한 책인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거를 쭉 이제 데이터를 써놨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싫어하고 심지어 놀라운 거는 진보들이 싫어합니다. 진보들이. 아니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한번 나왔는데 그 한국인들을 상대로 그 가장 갤럽 여론조사 같아요.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1위가 중국이더라고요. 가장 싫어하는 나라 1위가 중국. 근데 두 번째가 북한이에요. 두 번째 실은. 그게 근데 저기 미세먼지 이런 그 환경적인 그런 이유도 좀 있죠. 뭐 라이센싱, 중국 학생들이 서울 와가지고 못되게 놉니다. 아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옛날에 마치 조선시대 때처럼 그래요? 아주 뭐 촛불 시위에 중국 사람들 가서 떠들고 그리고 중국 애들은 공부 시간에도 막 떠들고 교수가 중국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튀어나가고 내가 어디 강의하는데 중국 학생이 나가서 내가 야 들어와서 앉아 들어. 너 여기 공부하러 왔잖아. 근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특이하네요.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중국을 비난해 하고서. 내가 너가 여기 배우러 왔으면 중국 비난하는 얘기도 듣고 가. 그렇죠. 마인드가 있어야죠. 근데
박사님께서 근데 중국의 스탠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또 그렇게도 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나라가 예. 중국이 저러는 이유는 저놈들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것이 자기 나라한테는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치를 분석할 때 거기에 어떤 그 이념이라든가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이 들어가면 정치 분석이 제대로 그렇죠.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예. 일본은 나쁜 놈 그러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미국은 좋은 놈 그래도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은 왜 저걸 할까? 그렇죠. 일본은 왜 이럴까? 사실 그 미국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뭐 아니 중국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뭐 중국하고도 거래를 하고 또 미국하고도 거래를 하더라도 이제 사드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하고 한파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동맹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한국을 그 동안에 그 한미 동맹의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니까 아무래도 견제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견제를 받는데 미국이 제일 견제를 심하게 하는데 한국이 미국 편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떼어내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잘 떼어내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다 끝난 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아주 나쁘고. 근데 중국에 지금 세력이 좀 커지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뭐 틱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아마 틱톡이 저기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튜브나 트위터도 그렇죠. 넘어섰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저기 사우디하고 이란 간 관계도 그렇죠. 이렇게 정상화하는데 좀 힘을 많이 써가지고 미국이 이게 국제 무대에서 좀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미국 외교 정책을 쭉 몇십 년 공부하다 보면은 미국은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내가 자타가 불허하는 1등이야. 항상 미국 사람들은 앱솔루트 시큐리티를 추구하는 나라인데 앱솔루트 시큐리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막 그냥 야단 법석이 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소련이 스푸트닉 미사일을 처음 쏘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처음 썼어야 되는데 그 미국이 교과서를 다 바꾸거든요. 그 소련이 인공위성 먼저 쐈다고 교과서 다 바꾸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생물학 교과서, 물리학 교과서 다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달에 미국이 더 먼저 갔죠. 네. 그런데 옛날에 그 미사일 갭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큰일 났다. 소련한테 우리가 이제 형편없이 뒤졌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뒤졌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중국 책 보면 중국을 과장해요. 그 중국을 과장함으로써 항상 자기를 고쳐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적들을 과장함으로써.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미국이 그 패권을 나는 한 100년 이상 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전에는 이제 공화당 진영에서 중국을 좀 많이 비판적으로 대했잖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그랬죠. 그 관세.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좀 컸죠. 중국이 너무 미국에 많이 이렇게 FTA 관련이었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너무 많다. 그렇죠. 매년 이렇게 무역 적자가 쌓이고 있고 미국이 테러 네이션이 된 게 이거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 탓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약간 중국을 커버해주는 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또 바이든 가문도 그 헌터 바이든하고 좀 이렇게 중국 은행으로부터 돈 받았다. 이제 지금. 근데 바이든 정부가 의외로 좀 중국한테도 좀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볼 때.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그 외교안보 담당 그 선거 때 보좌관이 그 앤토니 블링컨입니다. 지금 국무장관. 그 사람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말은 세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중국을 아프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을 정말로 코너로 몰겠다라고 했는데 요 바로 한 일주일 됐습니다. 7월 20일 정도 됐으니까 여기 그 아스펜이라고 콜로라도 가면은 거기가 학자들 모여서 세미나하기 진짜 좋은 그 동네가 있어요. 겨울에는 스키 타는데 여름에는 회의하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그 시큐리티 포럼이라는 그걸 했는데 거기에 그 MBC 안드레아 미첼이라는 여자 기자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굉장히 진보 성향이 강하신 분. 근데 거기서 중국이 그동안은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맞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정말 피 안 흘리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안 해주고 있다. 오케이. 우리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앞바다에 엄청난 잠수함, 폭격기 다 갖다 놓을 테니까 그리고 한일동맹,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관계 다 좋아질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안 해도 좋아. 근데 그게 너네들한테 좋은 일이니라고 아예 그냥 경고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거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정책에서는 미국은 외교정책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국내 정치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중국이 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걸 그냥 좌시했을까요? 그냥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데 중국은 북한의 핵은 자기한테는 위협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핵이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입장이 다른 거네요. 그거를 사실은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많은 사람이 트럼프는 돈 많아는 뭐 인간이라면서 비난하는데. 대다수 언론이 그런. 대다수 그렇게 언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트럼프가 돈 많아는 사람이라 평양에다가 미국 대사관 집어넣고 원산에다가 트럼프 호텔을 지은 날, 그날이 지금 북한이겠느냐. 네. 그날은 우리 게임 끝나는 날이다. 예. 그래서 난 트럼프의 방식이 나는 하나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근데 이제 박사님하고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나요? 아니면은 왜냐하면은 한국의 그런 그 농객들 중에서 제가 박사님 이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데 한 번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에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야 되느냐,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견해야 되느냐, 학자들 중에서 파견해야 된다고,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파견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내가 파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가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국방연구원에서 비밀리에 국제정치학자 및 국제정치 전문가 105명한테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해야 되느냐인데 무려 97%가 파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결론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여론 그러니까 때문에. 내 의견이 97%를 반영하는데 그런 거네요. 나와서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그 얘기. 결국에 파견했잖아요. 노무현이. 파견했죠. 그렇죠? 근데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라크전 이제 갔으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워낙에 이라크가 굉장히 위험하다. 사담 후세인 위험하다. 그리고 미국의 17개 그 정보국들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했는데 결국에 없었고 저는 이제 그 참전 용사들 이렇게 돌아와서 뭐 팔다리 잃고 이렇게 생명 뺏긴 모습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좀 잘못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스라엘의 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한번 올림픽에서 그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그 선수들이 10몇 명이 죽었잖아요. 예. 그 영화도 있잖아요. 미넨 저기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그래서 그 10몇 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결국은 그 테러리스트를 끝까지 따라가서 전원을 다 죽였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다큐멘터리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옵니까라고 어떤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올림픽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가 울 일이 없게 생긴 겁니다. 앞으로.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예. 이제 그쵸. 당신은 보복을 당신은 아들이 살아오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올림픽에 선수를 보낸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다시는 울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그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데 뭐 우리나라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시원한 그 에어컨 있는 방에서 지휘를 하고 군인들은 40도가 넘는 데서 땀 뻘뻘 흘리고 있다. 예. 말씀하세요. 뭐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여기 그 우리가 security, 미국은 security의 나라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 헌터 바이든의 뭐 조사들도 이어가고 있고 not guilty plea를 내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코케인이 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찾아지고 이런 거를 보면 지금 미국의 상황이 바이든 정부 밑에서 너무나 망가지고 있다고 좀 그런 생각이 안 외교 정책이 특히 외교 정책 뭐 아닌 국내도 그렇고 중국 남쪽 국경도 그렇고 국경이 없는 거는 그 근대 민족 국가가 깨져나가는 거거든요. 국경을 지키지 못하는 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문으로 보면 나라 국자가 땅 위에 조그만 네모가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영토 주권 국민
이것이 없는 것이 현대 국가가 아닌데 지금 미국이 영토를 못 지키는 나라가 된 거예요. 네. 내 그 미국 친구가 그 이제 미군 대위 출신인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 미국 오기 쉬운 방법 가르쳐 주겠다고. 멕시코에 비행기 타고 와서 거로 오라는 멕시코에 비행기 타고 와서 거로 오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도 중국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많이 올라온대요. 아, 그렇더라고요. 중국 분들이 중국 사람들까지 마저 이렇게 올라오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중국 분들이 요새 많이 못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중국이 못 들어오는 거는 레이건 저 트럼프 대통령 때 그 크리스토퍼 레이라고 그 사람이 크리스토퍼 레이 지금 FBI 국장 아닙니까? FBI 국장 지금도 하는데 그 사람이 한번 그 발표했는데 중국에 그때 이제 뭐냐 그 마이크 폼페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을 미국에 입국 불허하겠다. 근데 중국 공산당원이 9,20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하기 전에 그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다 아는 방법이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몇 천만 명의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피하려면은 멕시코로 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있네요. 네. 그 요즘 보면은 교육도 얘기도 하고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보면은 이제 엘리트 대학 아주 좋은 이제 명문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쪽을 많이 서포트하고 그쪽에 많이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요새 좀 있어요. 그리고 난 이 현상이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저기 미국의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제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득권, 이스태블리시먼트가 굉장히 이렇게 삐뚤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파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건 그거는 내 생각에 팩트 그 같아요. 뉴스 리포트 같은 것들이 하도 이제 거짓이 많고 페이크 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른 거를 접하다가 맞아요. 이게 나 이게 더 말이 되네 이러면서 그렇죠. 라벨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사상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 미국 정치학자들이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냐를 이게 연구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회주의가 되는 사람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든가 또는 자유주의자들이 목표는 같아요. 어느 것이 인간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경제 정치 제도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는데 그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믿는 낙관론자들입니다.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낙관론자예요. 그 로만티시스트입니다. 네.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기후도 바꿀 수 있지. 근데 기독교 보수주의자는 무슨 기후를 우리가 바꿔? 하나님의 저기. 그 카트리나가 왔다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카트리나가 왔다고 부시를 욕하는 사람은 전부 좌파입니다. 맞아요, 그건 그렇죠. 우파는 아니 부시가 카트리나를 어떻게 막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구 환경을 우리가 바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우파입니다. 지금 그 미국 내 아까 이제 갔으니까 조지 W 부시를 이제 지지했던 그런 공화당 진영, 기득권 공화당 진영. 기득권 공화당. 근데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게 또 트럼프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갈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트럼프가 공화당을 이렇게 천하통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도 아직도 그 반대파가 조금 크다고 보세요? 아니 그게 지금 공화당의 성격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화당을 리퍼블리칸 파티는 노동자의 파티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그 공화당이 노동자의 당으로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원래는 데모크라시 노동 리더였는데 리퍼블리칸 워커스 파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이 이렇게 바뀔 줄 미처 모른 거죠. 해가 서쪽에서 뜨겠대.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어디야 정주영 씨가 그 재벌인데 대통령 나와갖고 선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3등까지 올라갔었는데. 맞아요. 3위. 그 정주영 씨를 노동자들이 다 찍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지금 미국 공화당이 워커스 파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나오고 레드넥이라는 사람들 있죠. 그 아스팔트에서 일해갖고 목 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공화당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하기 한 2주일 전에 미국에 세미나 하러 왔다가 제가 이제 해군 무슨 관련 세미나 하러 왔는데 장군들한테 누구를 지지하냐 그랬더니 다 힐러리더라고요. 소령들한테 누구 지지하냐 물어봤더니 전부 트럼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네. 그래서 내가 한국 가서 소령이 장군보다 더 숫자가 많아. 그러네요. 둘 다 한 표야. 네.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이긴다고 보지. 그 예상을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이건 1년 후에 이제 대선이 나올 건데 지금 상황에서 뭐 계속 바이든 정부에서는 뭐 웨퍼나이즈를 해가지고 정부 기관들을 웨퍼나이즈 해가지고 계속 트럼프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트럼프의 얼굴을 디페이스하면서 뭐 나쁜 리포트만 보내는 것처럼 지금 계속 트럼프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대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사실 유튜브 하나 엊그제 찍은 거 공개는 안 됐는데 트럼피즘 코마 찍고 그러니까 환상인가 실제인가.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떨어져 뭐 나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2020년 때. 지금 그때 내가 정치학자로서 모든 합리적인 데이터를 다 놓고 분석했을 때 된다였거든요. 지금도 지금 이제 그때 코로나19가 있었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디나이어가 되는 거야. 우리는 디나이어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주요 경합주 선거법이 바뀐 게 이제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Everything was weird.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가다 푹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이. 위스콘신 같은. 근데 그러면 내년에도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내년에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화당 쪽이 이렇게 앞서가다가 밤새 넘어가면은 이렇게 민주당 쪽에 몰표하고 우편 투표가 몰표하면서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현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 바이든이. Yeah, of course. Right? You think so too? 기득권 파워, baby. 아니 근데 넘어가서 다크 사이드로 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걸. 그게 극복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근데 지금 보는 분이 많아요. 국민들이 이제 일단은 거기서 교훈을 받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트럼피즘이라는 거가 난 뭐 트럼피즘 또는 트럼프 피노미나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현상. 트럼프 현상이 그 부정적인 사람도 그 현상은 앞으로 간다. 긍정적인 사람도 그 영향은 간다라고 보는데 트럼피즘이 그러니까 앵거 폴리틱스입니다. 화나는 사람들. 이게 뭐 미국의 그 귀족이 다 있네 보니까. 그 원래 귀족은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것이지 미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워싱턴의 딥스테이트가 귀족이 됐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앵거 폴리틱스하고 내셔널리즘. 그 지금 미국이 그 내셔널리즘이 사실은 몇십 년은 없었습니다. 네. 글로벌리즘에 그냥 가려가지고. 항상 그랬죠.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을 또 들어보기 힘들었죠. 복수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듣기 힘들었죠. 미국, 아메리카 뭐 그레이트 어게인 이게 그 미국의 내셔널리즘이거든요. 트럼프 이후에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현상이 앞으로 당분간 가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예상보다 그걸 잘 컬티베이트를 잘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간다고 보는데 미국 대통령을 관두면은 사라지는 게 예절입니다. 사라지는 게 룰이고. 근데 트럼프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지금 다시 또 유력한 대선 주자죠. 그 뭐 그리고 공화당 내 그 50%를 지지율이 넘는다는 거가 물론 이제 그 초반이지만은 지난 1월 1일 이후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50% 면으로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트럼프한테 넘어갔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국제적으로 좀 돌아가서 국제정세 전문가시니까요. Great Reset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Central Bank, CBDC, Digital Currency 여기에 대한 공포심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게 지금 하나의 정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바보인 것 같은데 이 Great Reset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히 Great Reset을 얘기하는 게 뭐 코로나 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 코로나 때 나와가지고 그 음모 세력이 자기네가 원하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어느 세미나에 가서 음모 세력은 대포는 없다. 음모 세력이 원하는 그런 지금 그들이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걔는 대포가 없다. 근데 미국은 대포도 있고 핵폭탄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음모론이라고 보세요? 저는 음모로 보고 민족 국가 시대가 오래 간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체제를 유엔이라든가 이런 글로벌로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민족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 그것이 가장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제일 좋은 제도다라고 보는데 지금 나는 그 네이션 스테이트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네이션 스테이트가 국경이 없어졌었습니다. 당분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국경이 세지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국경이 세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국경이 없어졌네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그거를 이렇게
부추긴 것이지 트럼프가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약했어. 그렇죠. 약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인식을 한다는 게 뭐 미국 사람들이 뭐 미국이 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중국도 우리가 중국이지. 그게 한 2010년 무렵부터입니다. 일본이 민족주의 되고 중국이 민족주의 되고 미국도 민족주의로 가고 그게 아베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이제 미국의 2012년 그 오바마 때인데 오바마도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미국 국가주의 찾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로 다시 간단 말이지. 중국 크도록 놔두지 않겠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글로벌리제이션에서 재미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글로벌주의가 조금 이제 스톱되는 좀 없어졌다. 오히려 좀 약간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는 긍정했죠, 저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에서 처음에는 글로벌주의를 긍정하다가 이제 지금은 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거가 없는 나라인데 우리 거가 없는 나라가 뭐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빼놓고 한국 없잖아요.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세계가 우리 시장이 돼야지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을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글로벌리즘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좀 되돌아보면은 이제 미국 자체가 그 글로벌리즘에서 좀 떠나고 뭐 우리가 미국이 이제 그 자기의 그 나라를 좀 더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트럼프가 좀 주의했는데 좀 릴리전에 대해서 종교를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코비드를 통해 가지고 종교하고 굉장히 멀어졌어요. 모든 인구가 보면 교회 안 가고 교회도 못 가고 뭐 근데 이제 미국 자체도 in God we trust 어떻게 보면 미국 그리고 크리스티애니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란 나라인데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세팅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있을까요? 나는 다시 온다라고 보는데. 다시 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쪽 주제를 가지고 최근에 좀 곰곰이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기독교도들이 한 지난 10년 동안 한 5% 좀 줄었습니다. 기독교도. 그런데 그 인텐시티 열도가 늘었습니다. 아주 열렬해지는 거예요. 소수가. 그 소수가 그러니까 그 총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줄었지만은 그 열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증명을 많이 하는데 한 몇 년 안 돼요. 좀 더 신앙심이 작년보다 기독교 서적이 몇 배 더 팔렸느냐. 기독교 서적이 매년 10몇 %씩 더 팔리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우리 딸이 휴스턴 바로 위에 우들랜드라고 인구 10만짜리 아주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계획도시인데 거기에 그 반스 앤드 노블을 가서 릴리전에서 크리스티애니티 섹션을 봤는데 그 서가 길이가 107m더라고요. 아유. 야, 이게 조그만 마을에 인구 10만짜리 도시에 반스 앤드 노블이 큰 게 있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많다니 기독교 관련 책 그 넓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 아이들 사는 집 앞에 경찰차가 와서 서 있는데 뒤에 In God We Trust라고 써가지고 이게 경찰 믿음 좋은 경찰이 써붙였나라고 봤더니 페인트로 찍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 몽고메리 카운티라는 카운티인데 거기에는 모든 경찰차에 그거를 그냥 그 카운티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경찰차에다가. LA에서는 그런 거 불법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가 이상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에 그리고 지금 놀라운 거가 유럽에서 기독교가 지금 다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작에 끝난 거 아니었어요? 지금 반동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케이. 믿기가 힘들다. 믿기 어려운 반동. 정말이에요? 막 뭐 이런 독일, 뭐 프랑스. 그 논문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한 몇 달도 안 되는데. 저는 항상 예전에 한번 여행을 거기. 그러니까 성당이 술집으로 팔려나간 데도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성당들이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체육관으로 팔려나가고 다 나갔는데 지금 다시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다시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마약 먹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런데. 그건 그렇겠죠. 근데 이게 세계가 저는 이제 아마 김 이사는 조금 부정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박사께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특히 팬데믹 거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그냥 우리 상식으로는 해석하기 힘들고 이거를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좀 생기면서 이게 반등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제정치학 책 중에 God is back 이런 그런 제목의 책이 많습니다. God is back. 하나님이 돌아왔다. God is back인데 그거는 거기까지 치는 거예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거기가 열심히 찾으니까 우리도 이쪽도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 그 9.11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야, 저것들이 그렇게 펀더멘털리스트면 우리도 펀더멘털이야 하고서. 네. 그러니까 그 그림 같은 거가 뭐 그 쌍둥이 빌딩 위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빌딩 껴갖고 우는 그런 맞아요. 사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냉전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이데올로기 싸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문명 간 충돌이 오는데 그게 이제 종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맞아떨어진 거예요. 예. God is back. 진로만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God is back이라고 이제. 진로 is back.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그거 좀 저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너무 메인스트림에서는 한 뷰를 너무 이렇게 우크라이나 편만 드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 미국 학자 중에서 그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라는 교수 편 쪽으로 보는데 거기는 미국이 나토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강대국 정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어차피 영화를 보면 주연 배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조연 맞아요. 배우 얘기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국제 정치는 그 강대국이 끌어가는 건데 러시아의 그러니까 뭐 일본만 하면 나와버립니다 거기가. 네. 거기는 미국이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근데 유로마이단 쿠바를 건드리면은 미국이 이건 3차 대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근데 왜 쿠바를 그러니까 비록 러시아가 무너져서 바보가 돼 있을지라도 그거는 눈 감아주는 척이라도 했으면 평화가 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미국의 교수들이 미국 외교 정책에 수칙해가지고 1, 2, 3, 4, 5, 6, 7, 8 해갖고 10개를 쓰는데 러시아와는 냉랭한 평화라도 유지할 것. 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미국하고 러시아랑 힘을 합치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대학 시절에 지리학 교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는 역사적인 그런 원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만 협력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 아니 원래 알라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좀 너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요. 민주당 쪽이 적대적이에요 러시아에. 그리고 공화당 쪽은 러시아하고 그런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는 주의고.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주적 넘버원을 러시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주적이 바뀌었죠. 근데 러시아로. 주적은 힘이 센 놈이 적이에요. 중국이 더 센 거 아닌가? 중국 훨씬 세잖아요. GDP가 네. 러시아는 1조 6천억 불. 한국보다는 높죠 그래도. 예. 14조. 그러니까 러시아의 거의 8, 9배가 중국인데. 예. 근데 중국을 러시아보다 뒤에 있는 적으로 놓고 말이지. 순서를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러시아랑 잘 지낸 걸 보고 왜 너는 그 푸틴 같은 양아치랑 잘 지내느냐. 트럼프가 명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푸틴이라는 양아치가 시진핑이라는 깡패랑 잘 놀라고 놔두란 말이냐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형국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간 지금 경제적인 혈맹이 된 오바마 정부 때에서부터 그 푸틴하고 그러니까 좀 관계가 안 좋죠. 바이든 정부의 최대 실책은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주의 국제 정책에서 에러 중에 에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든, 그러면 예. 우크라이나 전쟁 원천적으로 안 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사이 좋으면 그 전쟁은 안 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었으면은 이 전쟁 자체는 안 나는 거죠. 터지지 않았잖아요. 트럼프가 있었으면 아마도 전쟁 일어날 확률이 0%입니다. 네, that's what I thought. 이 박사께서 지금 한국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삐뚤어졌다라고 아마 가장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그렇죠. 지적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현재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현주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단을 해주세요. 거의 이 사람들은 미디어라기보다도 파이터입니다. 그 이념을 가지고 액티비스트.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기자가 됐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그 객관적이지 않게 쓸 수가 없죠. 객관적이 아니라 팩트를 리포팅을 안 하잖아요. 뒤에서 팩트가 터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거를 화면에서 보여주는데도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는 그런 대한 언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되는데 대한 언론하고 유튜브 뭐 이런 게 그 대항 세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래 봤자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팬덤이 생겼습니다. 예. 그 유튜브에도 팬덤이 생겨가지고 예. 제가 그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것이 내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의 토요일입니다. 그러셨어요? 취임하는 주의 토요일. 예. 내가 지금 거꾸로 보니까 이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이게 너무나 거짓말이 보고가 되니까 나라도 한번 옳은 소리를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물론 나는 누구도 비난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자는 거로. 네. 근데 뭐 생각보다 10만 가는데 반년도 안 걸렸습니다. 되게 빨리 하셨네요. 정말. 20만 가는데 또 한 반년 걸리고. 30만 가는데 한 반년 걸리고.
그리고 그게 그냥 30몇만이 지금까지 몇 년 유지된 그거 규제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재를? 그건 뭐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여기 좋아요 찍어달란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도 솔직히 그런 거 해달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꼭 해주세요. 문화충격. 그러니까 항상 오케이. 저희가 왜냐면 저도 하다가 그거 알아서 좋으면은 이제는 다 아는데 알아서 그렇죠. 그냥 근데 벨 버튼은 많이 모를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좋아요 하지 마세요. 아니 벨 버튼 내가 볼 때 벨 버튼으로 이거 뭐 서브스크라이브 있잖아요. 모든 방송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정도는 저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뭐 저는 그냥 점잖게 그 올바른 소리를 한번 전해보자. 네. 그리고 설득을 하자. 근거를 대고 네.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 주장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근거를 나는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네. 그래서 그거를 계몽용으로 교육용으로 썼는데. 저는 그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배우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하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바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어디 미국에요? 예, 미국에서 상원이 이제 민주당이 좀 더 방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갈 것 같다. 대통령 선거에 알겠습니다. 보통 따라가니까. 예. 저희가 제가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가 뭐 영부인에 대해서 뭐 쇼핑 뭐 이런 거 기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아직 이거 보면서 이거 뭐야 막 하면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끔 댓글을 보면은 댓글에서 이거는 뭐 좌파에서 페이크 뉴스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부에게 이제는 재밌는 거가 어느 유튜브가 진짜다 가짜다를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깨어났다고 판단하시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그 권사님이 자기 목사님하고 싸웠다 이거야. 뭘 갖고 싸웠냐 그랬더니 북한 얘기, 미국 얘기하는데 트럼프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내 방송을 듣고 자기가 싸웠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더래. 그래서 지금은 각 전문가들이 뭐 보수파라고 뭐 그런데 하여간 뭐 이제 일단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가지고 경제도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국제 정치도 그렇고 요번에 한 사람은 통일부 장관 되잖아요. 김용호 교수라고. 그분이 국제 정치학자 중에서 나하고 둘이 이제 유튜브를 쭉 오래 했는데 요번에 통일부 장관 되죠. 뭐 유튜브 출신이세요? 아니죠? 뭐 하시다가 유튜브도 하시다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나오고 여기 버지니아 대에서 이제 국제정치학 박사 받았고. 구독자는 근데 이 박사님께서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구독자는 내가 이제 조금 더 많죠. 박사님도 이제 좀 정보기관 저는 쪽에서 뭐 그냥 학자로 남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헌터 바이든 스캔들 좀 이렇게 팔로우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이게 헌터 바이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아들이 비즈니스 트립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돼요. 그것도 나라 돈으로 에어포스 2를 타가지고. 에어포스 2를 타고. 이제는 바이든 스포크스퍼슨이 아예 말을 바꿨더라고요. 예전에는 헌터 바이든의 비즈니스 딜링에 대해서 조 바이든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헌터 바이든의 비즈니스 딜링하고 조 바이든은 인볼브먼트가 없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야? 전에 얘기했던 거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하는 걸 어떻게 신뢰해? 같이 했다는 거지. 그걸 몰라도 안 되고. The big guy. 그러니까 빅가이라고 나왔잖아요. 빅가이가 조 바이든이잖아요. 돈 받은 거에.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폭로 안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되게 회의 좀. 근데 요즘 CNBC가 몇 마디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CNBC는 근데 경제 채널들은 숫자하고 팩트를 피하진 않더라고요. 경제 채널 최소한. 그래도 페이크 뉴스. 그 뉴스가 페이크라는 거는 내가 이제 학자로서 많이 당하잖아요. 내가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라크에 파병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날 문화일보에 이충근 박사가 자기 아들이라도 이라크에 파병하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 걸어서 나는 아들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썼어요. 문화일보에서 기분 나쁘다고 쓴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 내가 언제 아들을 보낸다고 그랬니? 나 아들도 없는데. 근데 파병했을 때 이렇게 월급을 좀 더 주고 좀 이런 특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위들. 이거는 선택권이 자기가 자원하는 거잖아요. 대위들이 경우에 5대1이었습니다. 가겠다는 사람들이 5이에요. 한 명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안티 미국 스탠스를 좀 많이 이렇게 취했었잖아요. 캠페인 기간 때도 그러다가 그렇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습니다. 미국 한번 와보고
이 나라랑 잘못 지내면 큰일 나겠다고 안 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저기 보수 우파 진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도 많이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은 그 FTA를 통과시켰고, 예. 그리고 제주기지 만든 거. 그 제주기지는 미국이 앞으로 중국과 다툴 때 아주 완벽한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그럼 저기 이 박사님께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서는 높은 점수를 좀 주시는 거네요. 점수를 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사모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주기지. 그렇죠. 네. 어떤 그 확실한 식견을 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유행입니다. 그리고 그때 막 효선이 미선이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좀 한국에서 그렇죠. 안티 미국 정서가 좀 팽배했었어요. 그때는 좀. 그 친구들이 뭐 엄청나게 활용을 했죠. 예. 미국이 일부러 치워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게 참 많아요.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소고기 그때 논란도 있었죠. 예, 자료 화면 같은 거 다 영국하고 얼마나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미국 소고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나를 이렇게 슬픈 얼굴로 쳐다봐요. 왜 내가 어떻게 미국을 서포트할 수 있냐? 아니 미국 고기 오래 먹으신 분.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광우병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곧 광우병 걸려 죽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거예요. 야 완전 그러니까 너네들 나를 보는 얼굴이 되게 불쌍하게 쳐다봐. 내가 광우병 걸려 죽을 거지. 내가 10년 동안 미국 고기 먹었거든. 예. 걱정하지 마. 안 죽을 테니까. 이제 한국도 미국 고기를 많이 이렇게 드신다고 하네요. 미국 고기 수입 1위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죠. 예. 그게 싫었던 거지 결국은. 그게 이제 염려스러웠던 거죠. 그런 거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또 어떤 게 이슈였죠? 그 최근에 또 이거 비슷한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뭐 저 그 원전 후쿠시마 원전도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됐고. 그건 말도 안 되고. 예. 그게 원전 그 일본의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왔다가 다시 올 때 한국으로 오는데 4년 걸린답니다. 그게. 네. 4년 걸리면 이미 다 그냥 희석돼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먼저 후쿠시마 물을 맞게 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라든가 알래스카가. 서핑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한국에서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해요. 미국 사람이 오히려 한국보다. 일단 독서량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미국 사람이 독서량이 훨씬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독서량. 그러니까 반센 노블이나 아마존에서 이렇게 책을. 저도. 미국 사람이 독서량이 일단 한국 사람보다 많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에 비해서 공부를 안 하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좀 더 해박하다는 거잖아요, 미국인들. 근데 저도 솔직히 미국 와서 저도 색안경 끼고 처음에 봤거든요. 미국이 문맹률이 높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반센 노분 같은데 가보니까 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를 주제로 정한 이런 책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맞아요.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미국 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강의 같은 거를 쉽게 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학 개론, 네. 뭐 프린스턴 대학 누가 쓴 경제학 개론이다 그러면 미국 고등학생들이 그걸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 교수가 쓴 경제학 개론을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못 읽습니다. 못 읽죠. 거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박사님은 완전히 그냥 백과사전이세요. 그런 것 모든 같아요. 정보를 이제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좀 이렇게 뭐 우리 이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게 내 학문의 이점인데 내 학문이 그 국제정치학이 깊이가 없습니다. 넓어요. 네. 넓어요. 와이드. 끝으로 저희 끝으로 저희 한인 여러분께 좀 그 강연 좀 이렇게 설명 좀 프리뷰 좀 해주시고 좀 인사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강연 프리뷰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그 LA에 작년에도 와서 강연을 했고 이제 뭐 자주 오는 편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자부해도 됩니다. 저는 뭐 그 우리 딸도 사실은 미국 동포지만은 되게 프라우드한데. 미국 사회에서 이 나라를 미국이라는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끔가다 통계를 내보면은 미국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수입. 그걸 한국 사람들 어디 가서 이 돈 이상 버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와르르 손듭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부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10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세계 10대 국가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날로 세계 5대 강국 됩니다. 자유통일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일하는 날 군사력은 프랑스와 같고 통일하는 날 인구는 독일과 같고 통일하고 9년째 되는 날 영국의 경제가 나옵니다. 그럼 영국 경제력, 프랑스 군사력 강대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이라는 빈 땅에서 한 20년 정도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2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이거 계산해놓고 계산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G2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통일을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통일이 답입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또 이제 그 초청 그거 설득하러 이제 그 초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특별 강연을 하는데 내일이 아니라 이거 토요일입니다. 7월 29일 2023년 11시 오전 11시에 용수산에서 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줌 연결이라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화 충격은 여기까지. I'm so sorry. 우리 다 지금 컬라이드가 되고 있네 지금. 예. 아니요, 하세요.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저는,